네, 안녕하십니까. 발을 전문으로 하는 최경진 정형외과 원장 최경진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인 무지외반증, 특히 수술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 미카라고 최소 침수술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지라고 하면 엄지발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발가락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휘느냐,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는 걸 외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엄지발이 옆으로 휘는 경우를 무지외반증. 그러면 다른 발가락은 그런 변형이 없느냐? 엄지발은 옆으로 휘어요. 다른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거를 소족지라고 해요. 조그만 발가락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앞으로 휘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갈쿠리처럼 휘었다 그래서 갈퀴 변형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지외반증은 주로 이제 엄지에 생기는 병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무지외반증은 대체적으로는 후천적인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신발이나 아니면 구두 이런 것을 많이 신어서 이제 발가락이 압박돼서 생기는 변형 중에 가장 대표적이다. 또 여성들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의 관절이 아마 조금 더 남성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한 것 같아요. 평발이 있거나 이런 경우 또 무지외반증이 잘 옵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같은 관절염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후천적인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천적인 경우는 없냐? 엄마가 무지외반증인 경우, 할머니가 무지외반증인 경우 무지외반증이 될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선천적 경향이 있는 경우 나중에 그 세월이 지나면서 변형의 정도가 굉장히 많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대체적으로는 후천적인 질환이나 가족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 대표적인 증상 1번은 통증입니다. 옆으로 이제 발이 휘면서 볼이 넓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마찰이 많이 돼요. 신발을 신을 때. 그래서 거기가 계속 염증이 생기면서 아파집니다. 또 하나는 엄지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면서 두 번째 발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엄지발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마찰이 되면서 거기에 티눈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엄지발이 휘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엄지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걸을 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발가락이 주로 일을 많이 하게 돼서 발바닥에 심하게 굳은 살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대표적인 이런 그 통증이 있는 경우 꼭 수술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통증이 조금 덜 심해도 변형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변형이 심하면 이것이 다른 발가락도 밀어내서 기타 여러 가지 많은 합병증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심한 경우도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엄지가 휘면 이 엄지가 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옆에 있는 자그마한 발가락에 영향을 주죠. 근데 우선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무지외반증이 변형이 오면 이걸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무지외반증은 자꾸 진행을 해요. 처음에 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휘는 각도가 점점 심해지죠. 심해지면서 대표적으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도 같이 밀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자그마한 발가락들이 옆으로 휜다든가 아니면 발가락이 앞으로 휘는 갈퀴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고, 또 하나는 엄지가 휘고 볼이 넓어지면서 발이 약간 평발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발이 평발화되면 축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목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엄지가 휘면서 엄지가 받아야 될, 그러니까 걸을 때 엄지에 가야 될 체중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이 옆으로 옮겨져서 발바닥 쪽에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두 번째에 굳은 살과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로 그 옆에 있는 부분들, 발바닥이나 발목이나 발가락에 동반 질환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미카는 안 째고 한다. 일반 수술은 째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딱 듣기는 안 째고 하니까 이 수술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째고 하는 것과 안 째고 하는 미카엘 수술의 기본 개념은 똑같다.
미카는 수술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구멍만 내서 하는데 그 교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약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째서 하는 경우는 교정 범위가 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변형이 아주 심한 경우는 오히려 째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결과도 좋습니다. 무주외반증이 이렇게 있는 환자인데 중요한 거는 요 머리가 일로 와야 돼요. 원래 위치가 여기에요. 그래서 요거를 수술한 사진을 이렇게 보면 요렇게 머리가 가면서 요렇게 온 게 느껴지고, 그래서 요렇게 발이 일자처럼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이제 위에서 자르는 경우, 요게 이제 보통 째지 않고 하는 미카 수술의 수술 방법이에요. 요거. 자, 요 경우는 자, 변형이 아까 본 것보다 훨씬 심하죠. 이렇게 훨씬 더 심한데 요 경우는 자, 열어서 수술한 경우인데 대개 교정을 어디서 했냐면 아까 위에서 한 게 아니라 요 밑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교정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요렇게 있던 뼈가 옆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 기본적인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정하는 위치가 약간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교정력에 약간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다 미카로 하는 거 아니면 모든 거를 다 째서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 그 환자의 그 상황과 변형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미카가 좋고 어떤 경우는 째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거 역시 그거는 이제 수술을 직접 담당하는 선생님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카 수술을 한다고 얘기하는 병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새 많은 병원에서 이제 미카 수술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흉도 적다, 뭐 회복도 빠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외반증도 다양합니다. 그 변형과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미카를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째서 하는 수술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카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환자면 내가 어느 수술이 나한테 좋은지 본인이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병원. 미카 수술이 확실하게 째는 것이 적기 때문에 흉은 확실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회복하는 속도나 아니면은 수술의 그 재활이나 이런 모든 것은 째서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수술이기 때문에요. 별 차이는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왔던 수술 자체의 완성도를 보면 째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완성도는 높은 수술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수술이 다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요새 보면 이제 무죄반증 수술에 대해서 또 다양한 방법도 많이 나오고 병원마다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아서 환자분들 역시 되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 많은 병원들, 여러분을 도와줄 병원들이 주변에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상의하시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저희 병원 역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병원의 한 병원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